하나시스템이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한 최첨단 방어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무기 체계는 능동 방호 체계와 레이저 대공 무기 청광입니다. 먼저 능동 방호 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와 자주포의 최후 방패라고 불리며 전투 차량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기갑 차량의 포탑에 장착되어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능동적으로 위협 요소를 무력화합니다. 하나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이 시스템은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2026년 연구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능동 방호체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청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광 블로거는 드론과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는 레이저 무기 체계입니다. 레이저로 목표물 표면을 가열하여 외부 구조물이나 내부 전자장치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경제성입니다. 레이저 한 발당 비용이 약 2,000원 수준으로 기존 미사일 대비 압도적인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레이저 사업을 인수하며 그룹 내 레이저 무기 역량을 통합했습니다. 청광은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레이저 무기로 한국형 아이언 빔이라고도 불립니다. 레이저는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을 의미하며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철판 관통 시험에 성공해 무기로 활용 가능한 출력을 확보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건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4년 육군 방공부대 전력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광섬유 속 능동 매질을 활용한 광섬유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는 이 무기는 고정형으로 운용되며 중요 시설 보호를 위한 드론 및 무인기 방공작전에 투입됩니다. 2024년 10월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제식 명칭이 청광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합동전쟁 수행 모의본부 건물 옥상에 실제 배치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대한광통신이 레이저 발진기와 핵심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빛의 속도로 발사되어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포탄처럼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직진성을 가져 정확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경제성도 탁월의 출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내 개발 시스템 기준 한 발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만 소요됩니다. 영국에서 개발한 드래곤파이어의 경우 더 높은 출력을 가지면서도 요격 비용이 약 17,000원 수준입니다. 출력을 높여도 놀라운 가성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레이저 무기의 핵심 매력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빛을 활용하는 무기 특성상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릴 때 전달되는 열에너지가 감소해 요격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악천 후에는 드론의 효용성도 함께 감소합니다. 드론이나 포탄 요격이 가능할 정도의 레이저 무기는 매우 높은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상과학 영화의 레이저 총과는 달리 상당한 크기와 부피를 가집니다. 과열 방지를 위한 대용량 냉각 장치와 충분한 전력원, 고효율 배터리도 필수적입니다. 다른 요격 체계 대비 다소 긴 요격 시간도 제약 사항입니다. 블로건의 경우 3km 거리에서 약 10초에서 20초, 20m 거리에서 약 1초에서 2초가 소요됩니다. 이는 동시에 날아오는 다수의 공중 표적을 요격해야 하는 집중 포화 상황에서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군집 드론과 같은 다수 표적을 빠르게 요격하는 데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천 대의 군집 드론이 동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레이저 무기가 표적들을 순서대로 요격하는 동안 나머지 표적들은 이미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군집 드론 공격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대공 화망과 함께 고에너지 전자기파 병기가 더 적합합니다.
미군도 모르피우스, 에피루스 레오니다스, 토르 같은 전자기파 방사기를 대무인기 시스템용으로 시험 도입 중입니다. 하나의 체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중 체계를 도입해 상호 보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대전에서는 복합적 단계를 거치는 양파형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영국군도 레이저 대공무기와 함께 라디오파 지향성 병기를 동시 개발 중이며 각각 다른 목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과 군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라오스나 DEM 소레드 변형, 드래건파이어처럼 청광 수준의 소량이 배치되어 실전 평가를 받는 프로토타입 무기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 성능으로 배치 가능했던 이유는 드론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방어 체계가 미흡했고 우크라이나 사례가 드론의 위력을 입증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능력이라도 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레이저 무기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체계를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대만큼의 충분한 출력을 만들지 못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빔은 이미 33kW 출력이 가능하지만 목표 사거리 5km 달성을 위해 100kW 이상 출력의 체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전 배치된 블록원이 군집 드론 대응에는 부족하지만 군집 풍선 요격에는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군집 풍선이 우리나라 상공 진입 전에 요격해 북한에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원의 사거리 2km에서 3km는 아직 짧아 빨리 요격해도 비무장지대 내 낙하가 한계입니다. 성능 개량으로 사거리가 5km에서 10km로 늘어난다면 군집 풍선을 북한 영토에 떨어뜨리도록 요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의 육군협회 전시회에서 레오나르도가 공개한 대무인기 시스템 스트라이커의 블루웨일로 로커스트 레이저 사양이 26kW로 확인되면서 청광의 스펙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형 전술 차량용 소형 드론 요격만 가능한 체계로 원래 계획이던 50kW급 레이저 장착 시스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외 풀사이즈 컨테이너급 고정형 및 이동형 방공 체계는 보통 50kW에서 100kW 이상을 추구합니다. 중고도 이상으로 비행하는 북한 무인기 등을 상대해야 하는 도시 방공용 체계로는 성능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높은 출력 생성과 이에 충분한 전력원 마련이 레이저 대공무기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높은 출력을 감당하려면 체계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세종대왕급 함선도 100k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kW에서 500kW 출력 체계는 차량이나 함선, 전투기 탑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체계의 소형화도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레이저 무기 도입이 시기상조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와 고효율 배터리가 개발되어야 레이저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청광 레이저 무기 체계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앞으로 더 높은 출력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 전장에서 드론과 무인 시스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레이저 무기 기술의 발전은 국가 방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